비대위원장이 이제 인재 영입위원장까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뜻대로 인재를 영입하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의 뜻대로 인재를 영입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결과를 보면 알 텐데요. 네. 이번에 비대위원 인선을 보면서 저는 네. 저분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진짜 알고 임명했을까? 저분들을 굉장히 뭐 젊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젊은 사람들은 누군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운동권 출신들 있었는데 네. 아니 운동권 그렇게 욕하면서 왜 운동권 출신들 쓰는지 모르겠어요. 전향한. 그러니까 전향하면 운동권 옛날에 했던 게 없어지나요? 네. 똑같거든요. 네. 저는 더군다나 이게 소위 말해서 운동권 중에서도 비주류로 이렇게 비주류 운동권을 계속 해오신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억눌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자기 박탈감이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심리적으로 말이에요. 굉장히 반사회적인 걸 많이 보여요. 보면. 그래가지고 좀 이게 오바해서 얘기를 막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운동권에 대해서도. 평생 그죠? 비주류였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 관한 소외감이나 배제감 이런 게 있겠지.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운동권 비판을 하려면 기득권이 없는 밑에 세대가 야, 운동권도 기득권화 됐잖아. 이제 좀 그만해라고 비판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X세대나 MZ세대가. 운동권 아니었던 사람들이. 근데 자기는 더 심한, 더 과격한 운동권이었으면서 단지 뭐 전향 한번 했다. 뭐 그게 뭔데요? 무슨 무슨 그건가? 간첩이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자기는 더 과격했단 말이야. 그런데 운동권으로서 좀 정치도 하고 권력도 가졌던 좀 잘 나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이 운동권을 막 비판하면 저게 왜 저러는 거야. 그냥 그러면 자기가 정치에 안 나서면서 그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지. 근데 자기도 권력을 지금 가지려고 비대위원하고 뭐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똑같은 사람들이 자기부터 물러나야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X세대로서. 그래서 아니 정말 설득이 없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을 근데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임명할 정도 되려면 굉장히 잘 알아야 되잖아요. 고뇌에 찬. 그렇죠. 평소에 이렇게 근데 어떻게 알지? 그리고 전혀 접점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이렇게 추천한 사람이 있나 하는 생각이 그 누가 누굴까? 그거 다 아시는 분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을 때 스픽스 나와서 한 게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두 가지 역할이 있을 거다. 하나는 대통령 부인 수호 비대위. 두 번째는 특검. 그다음에 대통령 측근 공천 관철 비대위 이 두 가지 역할을 할 거다. 그 제가 볼 때 지금 그게 그대로 관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을 없애기 위해서 더 문제는요.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못 믿는 거예요. 비대위원장 취임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비서실장, 아마 사무총장인가 모여서 김건희 특검 못 받는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취임해서 본인이 뭘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취임하자마자 정책실장 하다가 이번에 비서실장 간 사람. 특검법을 갖다가 또 나는 예를 들면 관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철규 인재 영입위원장이랑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가장 편집권으로 불리는 대통령이. 그렇지.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죠. 공천도 한동훈 마음대로 못 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락을 걸어놨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기가 뭘 다른 걸 하고 싶어도 이 판을 다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뭘 하려면. 이철규 한동훈으로부터 따로따로 보고를 받으면 이철규가 하는 거를 한동훈으로부터 견제할 수 있고 한동훈이 하는 거를 이철규로부터 견제할 수 있는 1인자 철권 통치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쓰는 방법이 2인자를 아예 안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 그러면서 권한을 주지를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서 따로따로 보고를 받아. 이 어떤 짜여진 각본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뭐 추후에 어떤 재량도 없는 것 같다. 뭐 김건희 특검 문제도 약간 무슨 얘기 나오려고 도이치 특검입니다. 독일 특검. 독일 특검을 한대요? 독일 압수수색하고 독일 특검. 독일이 무슨 죄가 있다고? 독일 소세지. 독일 소세지 수입 금지. 그것도 뭔가 하려고 하다가 바로 그냥 꼬리 내리고 그죠? 그래서 저거는 진짜 거부권을 바로 행사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계속 보도가 되던데
거부권을 바로 행사를 합니까? 당연히 그러겠다라는 하겠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좀 고민하는 듯한 모습 보이면 음. 뭔가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 그럼 막 뭐 치고 좀- 들어오지 네.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로 그냥 거부권 그래서- 행사를 해버린다. 그래서 미리 딱 나가서 방송 나가서 정책실장 시켜가지고 딱 얘기하게 하는 거고 다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아니 이제 좀 미련을 버리세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얘기해? 대통령한테. 대통령한테. 무슨 그러니까, 그래?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자꾸 선의로 바뀔 거라고 하는 네. 가능성 자체를 가능성.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 지금까지 일찍이 가네요. 굉장히 아, 네. 일관되거든요. 일관된다. 윤석열 대통령 일관되세요. 그러니까 전혀 어떤 그 여지가 없어. 항상 흔들림이 없어. 항상 여지가 네. 없고 침대야. 그냥 쭉 가는 에이스네요, 거야. 에이스. 에이스는 아니고 그 다른 침대 있어요. 흔들림이 아, 없어. 그렇습니까? 예, 다른 침대 있는데. 과학이 에이스. 네. 설마 하는데 그냥 항상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원래 그런 스타일이지. 인재영입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가 임명을 하는 거는 뭐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도 인재영입 위원장 겸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렇게 뭐 그럴 수 있다. 나쁜 컨셉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음. 왜 인재영입 위원장을 겸임을 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지금 여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톱이잖아요. 그 사람만 바라보고 예.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재 영입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이현주 의원님, 뭐 지금 뭐 국민의 당협위원장이지만 이철규 위원장이 와가지고 아이 좀 비판 좀 그만하시고 저희 공천 이렇게 할 테니까 조금 좀 같이 해보세요. 합시다라고 하는 거랑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 겸 인재위원장이 아이 이현주 의원님 우리 공천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 다 공천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같이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의 신뢰성, 권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같이 겸임하려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아까 뭐 두 분이 분석하신 것처럼 어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을 유임시킨 거는 원래 하던 일도 있었고 네. 인재영이 본인이 막 이렇게 정말 많이 했을 거 원래 아니에요. 인재영이 위원장 네. 사무총장을 했으니까. 네. 예. 그냥 그 일 그대로 좀 진행을 하고 실무적인 일들은 어차피 이철규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이 하면 되니까 그런 형식으로 해서 임명. 그러니까 그럴 수 사실 뭐 있겠네요.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어요. 네, 다 그러네요. 예상했던 네. 거고. 예. 그러니까 다른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아니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내가 그래도 이제 인재영입 위원장이 됐으니까 음. 검사 공천을 맡겠다. 아니 그게 아니, 지금 그건 아까 기대를 하면 안 이야기한 된다니까. 허황된 기대 아니에요? 그런 아니, 저도 기대를 허황된 하면 기대라고 좀 아,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만 여쭤보면 네. 지금 너무나- 예를 들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음. 거기다가 또 100여 명 정도가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대통령실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죠? 더 많아. 인재영입을 또 해요. 그럼 제가 3배수잖아요. 따지고 보면. 3배수 싸움이 벌어지는 건데. 아니 저 비례도 있으니까. 비례지 비례. 대부분 내 생각에는 아니, 그 인재영이 위성정당 아니 비례. 비례라고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네. 병립으로 가면야 비례겠습니다만. 아 위성정당 비례가 위성정당 있죠. 하겠죠. 비례도 아니, 국민의힘이 300석을 하지 아니 않는 이상 다 되지도 않을 텐데. 국민의힘은 20명. 네. 처음부터 위성정당 만든다고 공언을 네.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례 자기들이 인재 영입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또 탈당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인재 영입을 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인재 영입을 비공식적으로 하는 그렇지. 거지. 비공식적으로. 네. 다 그렇게 아니 하는 그리고 거죠. 이제 기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뭐 탈당이나 이런 러시를 막기 위해서 왜 12월 달을 이렇게 한시로 하고 뭔가 공공기관장들이랄지 많이 임명하지 않은 어떤 자리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들은 계속 돌았으니까요. 뭐 그거야 뭐 네. 여당에서 그 동안에 음. 많이 해왔던 건데요. 아유 뭐 근데 사실은 솔직히 네. 그 동안에 그러면 영남 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대단한 역할을 국회에서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분들 꼭 있어야 돼. 필요해. 있어야 되냐 이제 만만한 건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날린다 하더라도 지역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지, 그렇고 그렇긴 해. 또. 별로 그렇게 예를 들면 장제원 날렸어요. 예. 그죠? 김기현 뭐 어떻게 될란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표에서 날렸는데 네. 뭐 난리겠죠. 사람들이 오히려 아. 박수 치잖아요.